흥민입니다. 기호 3번입니다. 사회당의 대표를 지냈고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지난 5년간은 특별한 당직을 맡은 바 없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차츰 진보신당 정치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진보신당에서 논쟁은 항상 두 가지 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궁극적인 지향, 가치가 뭔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공학을 강조합니다. 연대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들이 잘 만날 때도 있고 그들이 전혀 못 만나서 별도의 진영을 형성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란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지향,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갈 곳이 어딘가, 목표가 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정치인은 언제나 남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입니다. 율도국으로 간다고 칩시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대중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율도국이 있다고 믿는 대중이 여럿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그런 동지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면 정작 필요한 것은 율도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정책 무기로, 어떠한 조직 무기로 그곳에 갈 것인가. 그곳이 어디인가 이거 역시 중요하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앙상한 정치공학이 아닙니다. 이름하여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행대안, 이행강령. 이것 없이 사실은 진보정치나 좌파정당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대안좌파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실 사회당을 했던 저의 뼈저린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01년 사회당이 당명 개정했을 때, 청년진보당을 사회당으로 바꿨을 때 우리의 기치는 반자본주의, 반조선노동당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당의 사회주의를 여성주의고 평화주의고 생태주의고 등등등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무지개 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가치 지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열광하는 소수 규모의 대중을 결집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그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설계, 경로,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당의 궁극지향이 무엇인가가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반자본주의, 좌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할 용의가 있고 또한 대안에 대해서, 기획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고 보충할 용의가 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2002년부터 4년까지 두 당의 격차,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강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진보 정치를 한 것입니다. 즉 조직노동자에 입각했고 조직노동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고, 두 번째 신자유주의 호황기였습니다. 무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
복지 진보를 하고 조직 노동자에 근거한 그렇게 사실 2004년에 입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신자유주의 호황기는 사실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조직 노동자적인 기반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발 경제 위기,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지 진보로 대중이 그래 좋다 돌아서면 그게 돼?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는 그 시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가치지향일 뿐입니다. 나머지 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로부터 결정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최종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당은 금융자본주의를 종식시키고 비정규 불안정 노동사회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해방된 완전고용 사회로 바꾸는 이행을 조직하고 추동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어떤 시대나 가능한 좌파라는 이름 대신에 대한좌파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서 대중이 간명하게 쉽게 알아듣고 또한 강력하게 조직과 정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정책 대안들, 조직 전략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수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 의존형 정치가 나옵니다. 남과 악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앙상한 정치공학이 나옵니다. 그 뼈저림은 2008년 이후에 진보정치 전반의 재편 과정에서 다 함께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인가 대한좌파인가, 이 문제는 현재를 어떻게 풀어갈까의 갈림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 선거가 서로가 공명하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으로 서로 흡수하고 서로 수렴하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건 운동이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고 존엄한 것입니다. 존엄한 자로서 모든 인간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가 높을 수 없고 낮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의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집단이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이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파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지탄할 권리를 가집니다. 어제 제가 레디앙의 장효진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 통화했습니다. 금민 후보가 이영길 후보 손번에 어떤 분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그것도 100만 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로 주겠다고 전화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만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이용주 후보의 지인께서 이야기를 자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을 내대한 기자가 확인차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무근하고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명예살인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후매수죄고 당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해결할 그 문제다.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실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시고 당의 단결과 통합을 해치는 과정이 아니라 의견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고 저 역시 그만한 덕목을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존엄하며 명예에 대한 살인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끝까지 잘 저 역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마타도어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수기하고 수렴하고 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당다운 당이 되길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승복하고 당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일로 마음 아프실 경남 동지들께 괜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선거를 지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오래 고민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제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마타도어와 인격적 마타도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당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산적인 선거, 남는 선거, 당원 모두와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는 선거가 되도록 후보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대표 후보 기호선거와 김민희 후보였습니다. 긴 시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 대표단 후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당 대표단 후보들과 이제 질의 이제 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부대표하고 대표 후보들께서는 앞에 단상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기저기서 5분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